자, Q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무한 등비 수열의 뜻을 알고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답니다. 무한 등비 수열이 그러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등비 수열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만 붙었습니까? 무한만 붙었습니다. 무한. 그래서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 꼴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R의 몇 제곱? N제곱. 공비가 얼마입니까? 그죠? 이렇게 적으면 공비가 R이고 첫째 항도 얼마다? R인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뭐가 붙었다? 무한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4분의 3 공비 R이 4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4분의 3은 지금 A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제곱은 A2 이렇게 4분의 3을 계속 곱하니까 등비수열이죠. 그 다음에 4분의 3의 N제곱은 AN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한이 붙었죠. 여기 무한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계속 항이 무수히 많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무한 등비 수열이라 이야기를 하면 무한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수열을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러면 이러한 무한 등비 수열이 언제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비 R이 어떤 값일 때 수렴하고 발산하는지 중요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R이 1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R이 1보다 큰 경우 그때 R을 1 플러스 H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R이 1보다 크니까 H는 얼마? 0보다 크겠죠. 그러면 R의 N제곱은 1 플러스 H의 얼마? N제곱 이게 누구보다? 1 플러스 NH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크죠. 누구에 의해서? 베르누이의 부등식에 의해서. 베르누이의 부등식은 여러분 옆에 책에 나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디에? 여러분 교과서 P 144쪽에 예제 2번. 거기에 무엇을 통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이 부분 1 플러스 h의 n제곱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n이 2 이상일 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이 뒤에 부분 여러분 1 플러스 nh를 무한대 극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극한을. 그러면 h가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그럼 n에다가 무한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양수 곱하기 무한대. 자, 이 부분 양수 곱하기 무한대는 누구겠습니까? 그죠? 무한대입니다. 거기에 1을 더했습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엄청난 큰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봤자 더하나 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거 힘으로 지금 R의 N제곱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자 여기에 이 부분은 선생님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여러분 R의 N제곱이 누구보다 1 플러스 NH보다 크다 돼 있죠. 그럼 이 부분에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 열고 1 플러스 nh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부등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더 크다 되어 있죠. 큰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근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거 맞죠? 선생님 이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 an을 여기 왼쪽 위에 보겠습니다. an을 n분의 1이라 보고 그 다음에 bn을 어떻게 n분의 2라고 보면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둘 다 0에 수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극한을 취하면 크거나 같을 수가 있다. 극한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결국 이 부분이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면 자, 이 값이 무한대인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리미트 n은 무한대를 보낼 때 r의 n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뭐한다?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r이 1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r의 n제곱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1이죠. 그러면 그걸 극한을 보냈습니다. 1이 계속 나열되는 수를 n은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어디에 1에 수렴을 한다.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는 여러분 r이 1인 경우에는 뭐한다? 수렴한다. 그 다음에 이제 r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1보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를 보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 부분을 나타내면 절대값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거와 필요충분 조건은 r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1 지금 는이 붙었네요. 맞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가 될 겁니다. 됐죠? 그때 자 0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r이 0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r의 n제곱은 얼마다? 0이죠. 그걸 극한을 보내면 뭐가 된다?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r이 0이 아니라면 절대값 r분의 1은 1보다 크게 되죠. 왜냐하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을 하면 a와 b가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이면 역수 취한 a분의 1 그 다음 b분의 1은 누가 더 큽니까? 부등호 이렇게 반대로 바뀝니다. 둘 다 부등호가 부호가 다르면 이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성립한다는 것. 따라서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때 절대값 r분의 1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절대값 r분의 1의 n제곱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안에 부분이 결국 1보다 크죠. 그럼 위에 1번에 의해서 어떻게 그 1보다 큰 거에 n제곱 무한 등비 수열입니다. 따라서 1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역수치한 이 부분이요. 역수치하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은 어디에 여러분 그죠? 0에 수렴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모가 엄청 지금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n은 무한대로 보내니까 분모가 엄청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작아져야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렇게 발산하겠죠.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분모가 엄청 커지면 여러분 이 전체의 값은 여기 분모가 엄청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어디에 수렴을 하겠습니까? 분모가 엄청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이 전체 값은 0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자는 1로 그대로인데 분자는 1로 그대로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면 분모가 엄청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엄청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됩니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값이 뭐 한다는 거를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분모는 어떻게 된다? 엄청 작아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0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값 r이 그 r의 n제곱의 절대값 이 부분이 0에 수렴을 한다는 거는 누구를? r의 n제곱을 보내도 어디에 0에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옆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뭘 보였습니까, 여러분? 절대값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낼 때 절대값 그 r의 n제곱이 0에 수렴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r의 n제곱은 이렇게 절대값 취한 것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취한 것보다는 이렇게 크거나 작을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 말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극한 취하니까 어디 0에 수렴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디에 여러분? 이 부분도 0에 수렴을 합니다. 이게 0에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0이니까 어차피 0입니다. 맞죠? 그럼 이 가운데 부분도 여러분 따라서 어디에 수렴한다? 이것도 0에 수렴을 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여기 있죠. 결론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r이 0일 때는 0에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그러니까 r이 0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0에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렴을 합니다. 0에 수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보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러분 r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보면 절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1보다 크죠.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제곱을 절대값을 취한 이 값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낼 때 절대값 r의 n제곱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 뭐가 절대값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 1보다 큰 거에 n제곱 무한등비 수열이죠. 거기서 1번에 위에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값을 취한 게 아니라 누굽니까? 그냥 r의 n제곱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r의 n제곱. 절대값 이렇게 취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럼 절대값을 벗었다 보세요. 절대값을 취했을 때는 항상 무슨 수가 나옵니까? 양수가 나오죠. 그때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이제 n에 따라서 이렇게 양이 됐다가 음이 되었다가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서 점점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엄청 큰 양수가 됐다가 엄청 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엄청 큰 양수 됐다가 엄청 큰 음수 됐다가 엄청 큰 또 더 큰 양수, 더 큰 음수, 더 큰 양수, 더 큰 음수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여러분?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진동 발산. 지지분한을 잠시 지울게요. 어떻게 된다? 진동 발산하게 된다. 결론은 여기도 여러분 진동에서 그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진동에서 발산을 했죠. 결론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된다? 진동 발산합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하면 언제 수렴을 했습니까? 그렇죠. r이 1보다 클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고 r이 1이면 수렴을 했습니다. 1에 수렴을 했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에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진동을 했죠. 발산. 그래서 이 부분은 진동.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합니다. 무한등비 수열의 r의 n제곱에 여러분 수렴하는 이제 수렴하게 되는 r의 영역 그 우리는 이렇게 수렴 구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렴 구간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r이 얼마?
1일 때 수렴하고 이렇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선생님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1보다는 R이 크고 1보다는 작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 두 개의 무슨 집합이겠습니까? 2번 또는 3번일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OR이죠. 그럼 무슨 집합? 합집합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R이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